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32번째 시간인데요. 일제강점기로는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7회 기출문제네요.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9조 보통 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아하, 가는 1911년에 있었던 제1차 조선 교육령이네요. 나와보겠습니다. 제2조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통독한다. 제4조 경성제국대학에 예과를 둔다. 나는 봤더니 경성제국대학을 만들면서 어떤 규정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경성제국대학은 언제 설립됐다? 1924년에. 따라서 가와 나 사이라 함은 1911년과 1924년 사이의 시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1번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여러분, 유경공원 언제 설립되죠? 1886년에. 아이고야, 이건 한참 전 얘기네. 2번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기인 1907년에 설치되죠. 3번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이건 1895년 얘기고. 4번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었다. 이건 한참 뒤인 1968년도 얘기네요. 5번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920년대 국내 항일 및 사회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1920년대 국내 항일운동은 모두 다 했습니다.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운동,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 그 이외에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몇몇 항일운동과 사회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국내 항일운동 중에 하나였던 밀립대학 설립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920년에 이상제를 중심으로 조선교육회가 설립이 되었다. 여기서 조속한 밀립대학 설립을 결의하고 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했으나 조선 총독부가 이를 묵살하였다. 그런데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면서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고, 이제 일본인 학교와 교육연한이 같아지면서 이때 대학 설립의 규정이 마련되면서 아하, 이제 국내에서도 밀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네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엔 1923년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되고 대학 설립 계획서를 확정하게 된다. 대학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대표적인 구호가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구호 아래 활발하게 모금운동을 전개해서 만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그렇게 되자 일제가 드디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1924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다. 이 경성제국대학 설립이 일종의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무마책으로 준비가 된 것이었다. 자, 이렇게 일제의 방해와 1924년부터 1925년까지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모금활동이 부진해지자 결국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마감된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건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아니, 왜 이런 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호적에 백정들을 별도로 표기하였다. 즉 호적에 도한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붉은 점을 찍어서 따로 표시하였다. 왜? 차별하려고. 그래서 백정들의 자식들은 학교 입학이 거부되거나 학교를 다녀도
중간에 하도 차별에 시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자 1923년 이학찬을 중심으로 진주의 조선 형평사가 설립되어서 형평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형평운동이라 하면 형이 뭐죠? 저울, 평은? 예, 평등 이런 뜻을 나타내니까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 즉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 이 운동 1920년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60회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오른쪽에 여성분 말을 한번 볼까요?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가가 다양한 의거를 시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여러분,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단체는 그렇죠, 한인애국단. 따라서 이 문제는 한인애국단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이거 아차하면 틀립니다. 여러분, 중일전쟁 발발 이후가 아니라 한인애국단은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조직되었다. 그래서 1번 탈락. 2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의열단 계열이 1932년 설립한 일종의, 그렇죠, 사관학교, 군사간부 양성학교. 네, 2번도 탈락. 3번 이봉창,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정답. 4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이건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 5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이건 그렇죠,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인 애국단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31년 7월에 만보산 사건이 터진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고조되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고.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죠? 그렇죠, 중국 상하이에. 그러면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활발해진다? 아니면 제약을 받는다? 그렇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던 차에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이 발발해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다. 그렇게 되자 김구는 이 만주사변 발발 직후에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첫 번째 의거가 1932년 1월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 히로히토를 폭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실패. 그런데 이를 보도한 중국 신문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하자 일제는 이를 빌미로 상하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1932년 1월 상하이 사변이 터진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1932년 4월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군이 완승을 거둔다. 그러자 일제는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 겸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기념행사를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공원 행사장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당시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인 시라카와 대장 등 일본인 주요 인사들을 현장에서 폭사시키거나 중상을 입히게 된다. 이로 인해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이후로 장제스 총통을 중심으로 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대적으로 탄압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생활을 해야만 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4회 기출문제네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총사령 양세봉, 참모장 김학규 등은 일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여러분, 총사령이란 용어 나왔고 일부 병력이란 용어 나왔으니 가 단체는 그러네요. 어떤 군부대 같네요. 근데 총사령관이 누구? 양세봉 장군, 그리고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합세하였다. 즉 중국 의용군 부대와 한중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어떤 부대인가요? 그렇죠. 조선혁명군. 따라서 이 문제는 조선혁명군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바로 1번의 정답 나왔네요. 1번 정답. 2번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건 1920년대 독립군에 대한 설명. 3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이건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 4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이건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고. 5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였다. 이건 한국독립군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31년 만주사변이 터졌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이다. 따라서 1930년대 초 무장 독립전쟁은 한중연합작전의 성격을 띈다. 우선 북만주 지역을 살펴보면 여러분,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1928년 북만주에 혁신의회가 수립된다. 우리 거기까지는 배웠죠. 이 혁신의회 산하 한국독립당이 존재하였고 이 한국독립당 산하의 부대가 한국독립군. 이 한국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지휘하였는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그렇죠. 1932년 쌍성보 전투에 승리하고 1933년에는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랑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런데 이제 일제의 공격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으로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로 이동하게 된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남만주 지역. 여러분,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남만주 지역에서는 1929년 국민부가 탄생하였다. 이 국민부의 여당으로 탄생한 게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 산하부대가 조선혁명군.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였고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1932년 영릉가 전투에 승리하였고 1933년에는 흥경성 전투에 승리하였으나 그 다음에 양세봉 장군이 일제에 의해서 피살당하자 세력이 약화되었다. 요 다음 내용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1933년 공산주의 한인과 중국 공산당 유격대가 연합해서 동북인민혁명군이 탄생한다. 이게 1936년 동북항일영군으로 개편된다. 일단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60일의 기출문제네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중국의 난징에서 5개당을 통합하여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립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연합항일 진영을 건립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가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직접 중국의 항전에 참가하였고, 여러분, 조선민족혁명당, 다른 이름으로 민족혁명당 산하의 부대로서 1938년도에 조직된 이 부대는 그렇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하면 틀립니다. 조선의용대. 따라서 이 문제는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건 1920년대 독립군. 구체적으로는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고. 2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건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 3번
동북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이건 방금 전에 살펴본 동북인민혁명군에 대한 설명. 4번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4번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4번 정답.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건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1935년 난징에 수립된 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 탄생의 주인공은 김원봉, 즉 김원봉 중심의 의열당과 조소왕 중심의 한국독립당, 지청천 중심의 조선혁명당 등 5개 당이 통합하여 수립된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수립되고 의열단 인사들이 주도하자 조소왕, 지청천 등이 탈퇴하게 된다. 그러자 민족혁명당은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고 그 이후 일종의 사회주의, 즉 좌파 계열의 항일민족연합정선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수립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때 김구는 민족혁명당 참여를 거부하고 한국국민당을 1935년 창당한다. 이 직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소왕 계열, 지청천 계열이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하죠. 그래서 김구 중심의 한국국민당과 조소왕 중심의 한국독립당, 지청천 중심의 조선혁명당이 통합해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를 1937년 수립하는데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의 성격은 민족주의, 즉 우파 계열의 항일민족연합전선이다. 자, 조선의용대 한번 살펴볼까요? 조선의용대는 아까 살펴본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로 1938년 항커우에서 조직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군사 조직으로 대장은 김원봉이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정보수집,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 조선의용대의 소극적 활동에 불만을 품고 주력 병력이 결국 화북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고 이들은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에 참전한다. 결과적으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1942년 개편된다. 그러면 김원봉 휘하의 나머지 조선의용대는 결국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고 용어들이 헷갈리는데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